자,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로 가보죠. 자,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계산할 건데요. 가보죠.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에, 자, 평균 변화율 x값이 a에서 델타 x까지 갈 때 평균 변화율 어떻게 된다고요? 자, 델타 x는 그대로 분모는 그대로 쓰고요. 분자값, 나중값을 대입하죠.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한 값에서 처음 값 a 값을 대입한 fa를 빼주게 됩니다. 여기에 평균 변화율이었습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는다 했네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 평균 변화율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아까는 AB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바꿔서 PQ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PQ가 있겠네요. P점의 좌표 A, Q점의 X좌표 B. 그러면 P점의 Y좌표는 FA, Q점의 Y좌표는 FB일 겁니다. 자, 이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자, 여기가 델타 X가 될 거고요. 여기가 델타 Y가 될 겁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 본 거죠. 여기까지가 앞 페이지에서 배운 거고요. 자, 여기에서 예전에 배운 이전 단원에서 배운 극한 개념을 적용해 볼 겁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갈 때입니다. 자, 델타 x가 0으로 간다. 이게 0으로 간다. 무슨 말일까요? Q점이 P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Q라는 점이 직선 fx를 따라서 P점을 향해서 다가간다라는 뜻입니다.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될 때 예를 들어 이만큼 왔다. Q점이.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삼각형은 아주 작아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수직적으로 이렇게 쓰겠군요.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평균 변화율에서 x 간격을 0으로 보내보자. 이 삼각형의 모양을 작게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러면 x가 0으로 가고 y도 0으로 가겠죠. 삼각형이 작아지기 때문에 높이도 작아집니다.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이 나오게 되는데 0분의 0꼴, 예전에 극한의 계산에서 많이 나왔던 꼴이죠. 분모가 0으로 가면 갈 때 델타 y도 0으로 가게 되는 0분의 0꼴이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자면 이런 뜻이 되네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요 앞에서 배운 요식 그대로 씁니다. 델타 x분의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가 되죠. 즉 델타 x가 0으로 가고 0으로 가면 분모도 0으로 가고요. 분자도 0으로 가는 극한이 됩니다. 이때 앞 단원에서 계산해 봤지만 0분의 0꼴은 수렴할 수도 있고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렴한다면 그때는 존재한다고 하죠. 자, 0분의 0꼴이 수렴할 때 그걸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존재할 때, 이 극한이 존재할 때 이 함수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미분 가능하다. 이군요. 자, 미분 가능하다, 잘게 쪼개는 게 가능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쪼개는 간격이죠. 델타 x는 그래프를 쪼개는 간격인데, 간격을 아주 작게 쪼개게 되는 겁니다.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가 아니고요. 작은 미자입니다. 매우 작다, 미세하다, 미세먼지 할 때 미자입니다. 미세먼지 알죠? 미세먼지. 아주 작은 미자입니다. 분자는 작을 분자입니다. 작게 자르겠다라는 게 미분인데요. 이 극한, 리미트 델타 x가 제로로 간다는 극한 개념이 결국 미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 극한이 존재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값을 미분 계수 요 극한 값이죠. 요 극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을 씌우기 전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죠. 극한을 씌우기 전에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잘게 쪼개지면 순간 찰나를 말하기 때문에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말로는 미분 계수라 부릅니다. 미분 계수, 미분 가능하고 미분했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된 수라고 해서 미분 계수라고 합니다. A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A에서의 미분 계수, 기호로는 F' A
극한이라고 합니다. 자, F'A라는 것은 수식적으로 보자면 요 극한을 의미한다입니다. 요 극한. 그러면 이 극한은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냐면 평균 변화율은 2점, 떨어져 있는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인데요. Q점이 P를 향해서 가게 되죠. 그러면 결국 2점이 달라붙기 때문에 한 점만 지나는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한 점만 지나는 직선을 뭐라 부르냐면 접선이라 부르죠. 접선이라 부르고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한 점을 지나는 즉 접선의 기울기로 바뀔 겁니다. 그게 F'A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군요. 자, 그럼 밑에 써보죠. F'A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fx가 있겠죠? 함수 fx, 곡선 fx, 어떤 곡선 fx가 있고요. A의 위유점 P가 있을 겁니다. P는 A로 시작되겠죠. A, FA가 있을 거고요. 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겁니다. 자,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자, F'A라는 건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다. 놀라운 일이네요. 접선의 기울기를 미분계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0분의 0꼴의 극한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된다. 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불편하죠. 델타 X라는 표현이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좀 간략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F'A는 결국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델타 X가 너무 불편하니 다음과 같이 바꿔보면 좋겠다입니다. A 플러스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즉 도착점이죠. 나중점입니다. 나중점의 좌표를 X라고 하자입니다. 즉 여기서 보자면 여기 B라고 했는데요. B를 X라고 놓겠다는 겁니다. X라고 놓으면 이 델타 X가 제로로 간다. 다시 말해서 Q점이 P점으로 간다는 뜻은 요 X 좌표가 A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X 좌표가 A를 향해서 가게 되면 달라붙겠죠. 즉 델타 X가 제로로 간다는 뜻은 X 좌표가 A로 간다는 뜻이 됩니다. 수식 변화를 보자면 여기 델타 X가 0으로 가게 되면 결국 X는 A로 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그래프적으로도 그렇죠. 이때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표현 대신에 나중점이 출발점으로 간다는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F'A는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겠네요. 자, 도착점이 출발점으로 다시 가고자 한다. 다가간다 이겁니다. 이때 델타 X는 두 점 사이의 간격이겠죠. 나중점 마이너스 처음점. 그 다음에 델타 Y는 나중점을 대입하고 처음점을 대입해서 뺀 값이 될 겁니다. 자, 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다입니다. 자, F'A를 계산하는 방법 수식적으로 두 개입니다. 자, 미분계수, 앞에서 배운 미분계수의 극한 델타 X가 제로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도착점을 나중점을 출발점으로 다시 끌고 가는 이런 표현도 있겠습니다.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두 가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개념에 연속 개념을 좀 적용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단원, 앞 단원의 개념을 좀 가져올 건데요. 자, 이때 요 극한이 존재하면 요 극한 이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이 존재하면 0분의 0꼴이라는 극한이 존재하면 그것은 미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앞에서 존재할 때 미분 가능하다인데 그렇다면 이게 이 0분의 0꼴이 미분 가능했다, 다시 말해 존재한다, 수렴했다 이런 뜻입니다. 0분의 0꼴이 수렴했다면 무슨 뜻이 되느냐 이겠군요. 자, x가 a로 갑니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죠.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이미 증명했기 때문에 과정만 그 결과만 가져오겠습니다. 극한 단원, 앞 단원에서 배운 내용 중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극한이 수렴한다면 분자도 0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지난번에 증명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분자값도 fx-fa도 0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는데도 수렴하려면 분자가 0으로 가야 된다 입니다. 이거는 이전 단원에 증명한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fx가 a로 가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결국 fa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분 가능하다, 0분의 0꼴이 수렴, 이 극한이 수렴했다라는 것은 이 뜻이 되는데요. 이 뜻은 무슨 말이 되나요? 연속 개념이 되죠. 함수값이 있고요. 그 그래프가 이 함수값을 향해서 다가간다는 뜻입니다. 함수값이 있고요. 그 그래프가 함수값을 향해서 다가가기 때문에 결국 그 점에서 연결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구간에서 연속이 된다는 뜻입니다. 연속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미분 가능하다면 연속하게 됩니다. 자,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는 뜻은 연속하다는 뜻입니다. 자, 분자 FA가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FX가 FA를 향해서 다가간다는 뜻이니까 연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FX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 모든 곳에서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면 모든 곳에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함수는 뭐라고 하느냐? 연속함수라고 합니다. 자, 연속이 됨을 확인하는 방법, 미분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 계수 개념 처음 배웠으니까 좀 복잡하지만 계산 좀 해보겠습니다. 자, 미분 계수 문제가 줄줄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복잡하지만 개념 그대로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도함수를 배우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지금 배우는 미분계수 정의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 나중에 도함수를 간단히 풀 건데 수능 때도 거의 도함수를 풉니다. 간단히. 근데 지금은 미분계수를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만 미분계수 개념 그대로 풀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 다시 기억하죠? 자, 미분계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요거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푸는 방법 또는 출발점과 도착점에서 나중점을 출발점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다 했습니다. 자, 두 가지 다 해보죠. 자, 그럼 첫 번째 방법 1에서의 미분계수를 평균 변화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 기호로는 F'1이라고 쓴다고 했네요. 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델타 X를 이용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자, 델타 X를 이용하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요. 델타 Y는 이렇게 됩니다. 1에서 델타 X만큼 벌린 거니까 이 나중점은 1 플러스 델타 X일 거고요. 그걸 대입했겠죠. 처음점은 F1일 겁니다. 이게 정입니다. 1에서의 미분계수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여기 1 플러스 델타 X가 나중점 1이 처음점이 되는 겁니다. 항상 정의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함수에 상관없이 이 정의를 쓰는 거고요. 이 정의를 이 2차 함수에 그대로 적용해 보자 라는 겁니다. 그럼 다음과 같네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만 계산해 봅니다. 요거부터 계산해 보죠. X 대신에 1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합니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첫 번째 값이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값 X 대신에 1 대입합니다. 1 대입하면 2 마이너스 1이군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이거 제곱하면서 2까지 전개하겠습니다. 1의 제곱 1의 2 다음에 2 델타 X의 2배에서 4 델타 X 델타 X 제곱의 2배에서 2 델타 X 제곱 그다음 뒤쪽에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다음 여기는 계산하지 말고요. 전개만 합니다. 없어지는 숫자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군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없어졌고요. 따라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여기 4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이쪽 2 곱하기 델타 x의 제곱이고요. 델타 x가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네요. 리미트 델타 x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4 플러스 2 델타 x입니다. 이거 델타 x가 0으로 갔으니 사라지겠죠. 답은 4가 됩니다. 자, 이 방법은 평균 변화율 델타 x를 이용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본 겁니다. 요 풀이는 앞에서 배운 요걸 쓴 겁니다. 요 정의를 쓴 거고요. 두 번째 정의를 풀어볼까요? 자, 여기 두 번째 정의가 있었습니다. 요 정의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이번에 다음과 같이 풀어보죠.
f 프라임 2를 계산하는데 나중점을 출발점, 처음점으로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 x는 나중점이고요. 나중점을 처음점인 1에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나중점을 처음점으로 끌어당겨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방법이 되겠네요. 그러면 델타 x는 나중점 빼기 처음점이겠죠. x 마이너스 1. 델타 y는 나중점을 대입한 fx에 처음점을 대입한 f1이 될 겁니다. 자, 요게 f 프라임 1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f 프라임 1 정의, 요게 두 번째 f 프라임 1 정의. 이번에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죠. 어떤 게 더 편리한지 비교해 봅시다.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는 요시 그대로 쓰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f1 갑니다. 여기에 1 대입합니다. 2 마이너스 1이고요. 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 2x 제곱 여기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되는군요. 자, x를 1로 보내보면 분모는 0으로 갑니다. 그리고 x를 1로 보내보면 분자도 0으로 가죠. 0분의 0꼴입니다. 자, 0분의 0꼴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고요. 이건 이전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0분의 0꼴의 극한 풀이법 지난번에 암기하라고 그랬죠. 뭐였나요? 그렇죠.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하고 대입하라 그랬습니다. 0으로 가는 인수 x-1을 분자수 찾아야 됩니다. 인수분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2로 묶겠죠. x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어서 갑니다. 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 여기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면 합차로 되죠. x-1 x 플러스 1입니다. 자, 인수분해하고 그 다음에 0으로 가는 인수를 찾아서 약분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 x 플러스 1이 되고요. 이제 요 x에다가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2 곱하기 2가 되고 답은 4이군요. 자, 0분의 꼴의 풀이 다시 갑니다. 자, 인수분해에서 0으로 가는 인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약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하라 그랬죠. 자, 기억합니다. 0분의 0꼴 인수분해 약분 대입. 그래서 구합니다. 해보니 위에 거랑 같습니다. 결과는 같군요. f'1이 자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풀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풀이 가장 대표적인 정의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으로 구하는 방법, 델타 x를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 나중점을 출발점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도함수를 할 때는 이런 방법도 많이 쓰지만 지금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첫 번째 정의로 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의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문제 3번. 자, 마지막 문제. 자, 두 개 가로 1, 2 있습니다. 풀어보는데 문제 3번은 자, 첫 번째 정의로만 풀어보겠습니다. 나는 첫 번째 정의로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두 번째 정의로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델타 x를 쓰는 방법 익숙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의로 풀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 봅니다. 자, 즉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구하라 하는 겁니다. 자, 정의는 다음과 같죠. 는 리미트 델타 x를 이용합니다.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입니다. 델타 x, 자, 마이너스 1에서 델타 x를 갖겠죠? 마이너스 1에서 델타 x를 간 게 나중점이고 그걸 대입했을 겁니다. 처음점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겁니다. 이렇게 나중점을 대입한 값에서 처음점을 대입한 값을 빼주는 게 델타 y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첫 번째 값 이용하죠. 자, x 대신에 여기 x 대신에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값은 3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플러스 1 이게 첫 번째 값이고요. 마이너스 두 번째 값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 되겠죠.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자, 전개합니다.
요 3 전개하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 델타 x 플러스 1. 요거 마이너스 전개하겠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전개만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3 마이너스 1. 여기는 뒤에 숫자는 다 사라지는 숫자이기 때문에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사라졌고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3 델타 x가 됐습니다.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은 약분하라 했습니다. 약분하면 결국 3만 남군요. 3입니다.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3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번 2차 함수로 가봅니다. 자, 2차 함수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자, f 프라임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미분계수 계산해 봅니다. 정의는 앞에서 풀었던 요 정의와 똑같습니다. 함수가 바뀐다고 정의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 정의 그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가보죠. 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 자, 마이너스 1에서 델타 x만큼 벌렸겠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 나중점을 대입한 값 마이너스 처음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정의입니다. f 마이너스 1의 정의입니다. 이 정의를 이제 요 함수 2차 함수에 적용시켜 보죠. 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첫 번째 값 계산해 보죠. 자, x 대신에 요걸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그다음에 5x인데 x 대신에 이걸 대입하죠. 플러스 5 마이너스 1 플러스 델타 x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값이고 마이너스 두 번째 값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제곱 플러스 1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이군요. 자, 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다 전개합니다. 델타 x 분모는 그대로 놔두고요. 분자 계산하죠. 제곱 전개하고 마이너스까지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1이고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델타 x에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2 델타 x 제곱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델타 x의 제곱 그 다음에 5를 전개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5 델타 x 여기는 전개만 합니다. 플러스 1 플러스 5 이군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5는 사라졌고요. 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2 델타 x 5 델타 x 더하면 7 델타 x 이고요. 마이너스 여기 있네요. 델타 x의 제곱입니다. 자, 0분의 0꼴이 됐는데 0분의 0꼴은 약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로 약분하죠. 눈에 보이니까 다 약분해주면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7 남았고요. 여기는 델타 x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델타 x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건 7입니다. 7. 자, f-1, f-2, 즉 마이너스 1에서의 미분계수는 7이다입니다. 지금은 좀 복잡하게 풀었죠. 나중에는 좀 쉽게 푸는 방법 배울 겁니다. 지금은 정의대로, 자, 이런 정의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봤습니다. 자, 미분계수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자, 앞에서 배운 평균 변화율, 앞에서 배운 이 평균 변화율, 앞에서 배운 평균 변화율을 해서 극한을 거기에 리미트를 씌우면 델타 x 간격을 0으로 보내주면 그 계산 결과는 미분계수가 됩니다. 미분계수는 기하학적으로는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계산은 정의대로 아주 길지만 정의대로 계산해 보는 연습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